중학교 2학년 과학 5단원 수학 파트에서 이번 시간에는 두 영양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요, 우리가 배울 영양소는 바로 물입니다. 물.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물이라고 하는 것은 H2O 이렇게 수소 원자 2개하고 산소 원자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이 되는 것이고요. 요놈의 이제 주된 특징 중 하나면요, 얘는요 우리의 몸을 구성하게 되는데 몸의 한 60에서 7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우는 영양소 중에서 물이 우리 몸을 가장 많이 구성하고 있다. 우리 몸의 구성 비율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물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물은요 막 흐르잖아요. 얘가 막 흘러요. 흐르는 성질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요 영양소라든지 우리 몸에 있는 영양소라든지 또는 노폐물 및 다른 노폐물 등 다른 이제 여러 가지 물질들을요 물질들을 얘네들을 운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질 운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 좀 하나 더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물 같은 경우에는요 비열이 굉장히 커요. 비열이라는 게 뭐냐, 또 비열 아직 안 배우신 친구들도 있죠, 그렇죠? 비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8단원에서 배우게 되는데, 비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의 온도 변화하고 이제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비열이 크다라고 하는 게 뭔 소리냐면은, 비열이 크다라는 말은 온도 변화가 잘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은 거의 다 이제 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또 물은 비열이 커요. 그래서 온도 변화가 잘 안 돼요. 막 이렇게 더운 데 갔어요. 더운 데 가도 그 온도에 맞춰서 온도가 빡 올라가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무 추운 데 갔어요. 추워. 추운 데 갔는데 우리 몸이 막 영하권에 갔어. 그럼요 우리 몸이 갑자기 막 영하로 막 떨어지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갖고 비열이 크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 문장이 더 중요한데, 비열이 크다라는 것은 체온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장점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배울 영양소는요, 무기염류라는 게 있습니다. 무기염류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거는 또 다른 말로 우리가 미네랄 이렇게도 이제 우리가 이제 부르게 되는데, 미네랄, 무기염류는 이제 뭐가 되냐면요, 무기염류는요, 예를 들어서 나트륨이라든지 칼륨이라든지 또는 칼슘이라든지 또는 인이라든지 또 아이오딘이라든지 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무기염류라고 부르게 됩니다. 원소기호 거기 외울 때 나왔던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걔네들이 이제 원소들 걔네들이 이제 무기염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놈들은 이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요, 일단은요 얘네들은 우리의 몸을 구성합니다. 우리의 몸을 구성해요. 어떤 데에 구성하게 되냐면요, 뼈라든지 이라든지 아니면은 혈액 이런 거를 이제 구성하고 있어요. 이 무기염류들이요. 그래서 몸을 구성하고 있다는 거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요 또 적은 양으로 생리작용을 조절합니다. 생리작용을 조절한다. 여기까지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그래서 생리작용이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생리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이 뭔가 이제 안에서 이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작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다 생리작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예시로 들어서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이제 몸에서 이제 음식을 먹으면 소화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흡수를 하죠, 그렇죠? 또 그런 거를 이제 잘 되게 도와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이제 심장이 계속 두근두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혈액을 순환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잘 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숨도 쉬잖아요, 계속. 숨 쉬면서 기체 교환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먹었으면 잘 또 배설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화라든지 또는 이제 순환이라든지 호흡, 배설 이런 것들을 이제 뭉뚱그려서 이러한 작용들을 우리가 이제 생리작용이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작용을 하는데 좀 더 원활하게 얘네들이 이제 잘 작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은요 몸에서 합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음식을 통해서 얘네들을요 섭취를 해줘야 돼요. 음식을 통해서 섭취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음식에 무기염류가 이제 많이 들어있느냐, 대략적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멸치 또는요 다시마 또는요 버섯 또는요 우유 요런
건강식품들이죠, 그렇죠? 이런 이제 식품들에 이제 무기염류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제 음식들 먹을 때 뭐 이제 곤란하지 말고 이제 골고루 드시면 됩니다. 골고루 이제 적당히 드시면은 무기염류는 이제 충분히 잘 섭취를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기염류까지 좀 얘기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뭐가 있냐면요. 바이타민, 바이타민 있습니다. 바이타민. 이런 거는 또 이제 다른 말로요. 우리가 이제 비타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비타민이라고 일반 사람들은 많이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책에 보시면은 이제 거의 다 이제 많은 책에 이제 바이타민이라고 써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좀 명칭이 좀 이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되도록이면은 바이타민으로 좀 학습을 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근데 또 학교에서 비타민으로 배우면은 비타민으로 학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둘은 이제 같은 말인데 선생님은 이제 바이타민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타민은요, 얘도 이제 종류가 많아요. 바이타민도 종류가 많은데요. 그 모든 거를 배울 수는 없고요. 우리는 한 요 정도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바이타민, 뭐 A, 바이타민 B1, 바이타민 B2, 그 다음에 바이타민 C, 바이타민 D, 바이타민 E, 바이타민 K,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알파벳으로 우리가 이제 이름을 붙여서 이제 바이타민 이름을 우리가 좀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얘네들도 일단은요, 이제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요, 무기염류하고 좀 대응해서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바이타민은요, 우리의 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을 구성하지 않아요. 여태까지 영양소들 다 배웠죠. 탄단지, 그리고 물, 무기염류까지 배웠는데, 얘네들까지는 다 몸을 구성했어요. 우리 몸에 지금 있어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이타민은 우리의 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요거 문제 나오기 딱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좀 반드시 좀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얘도 이제 무기염류하고 비슷하게요. 적은 양으로 우리 몸에 생리작용을 조절합니다. 우리 몸에 생리작용을 조절한다까지 해서 이제 무기염류하고 좀 비슷하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얘도요, 우리 체내에서 합성이 잘 안 되기 때문에요. 대부분 음식을 통해 섭취를 해야 된다. 근데 약간 좀 아까랑은 좀 차이가 있죠, 그렇죠? 무기염류는 음식을 통해 섭취라고 썼는데 바이타민은 선생님이 대부분 이런 글자를 좀 붙였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요, 거의 다 해도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되는데 바이타민 중에서는요, 우리 체내에서 합성을 할 수가 있는 게 있어요. 어떤 게 그러냐? 바로 바이타민 D입니다. 바이타민 D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체내에서 우리가 이제 햇볕 이게 잘 쬐면은요, 이제 피부 쪽에서 이제 바이타민 D를 우리가 이제 합성을 할 수가 있어요, 스스로. 그래갖고 이제 대부분이라는 말을 좀 써줬습니다. 모든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거 좀 하나, 바이타민 D까지 기억을 해주시고, 근데 이제 그 밖에 이제 나머지 것들은 이제 대부분 우리 몸에서 합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영양소를 섭취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음식에 이런 게 이제 많이 들어있느냐, 채소, 채소, 야채, 그리고 이제 과일, 싱그러운 거 느낌이 있으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음식들에 이제 많이 들어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많이 드시면 돼요. 채소, 야채, 과일 몸에 좋다라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많이 섭취를 해주시면 됩니다. 잠깐만, 많이 그냥 이렇게 얘기하다보다는 적당히 섭취해줘야 돼요. 항상 뭐든지 너무 많이 먹으면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적당히 맛있게 섭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바이타민에서는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얘네들을 이제 골고루 섭취를 해줘야 되는데, 얘네들이 이제 주된 특징보다도 얘네들을 안 먹었을 때 생기는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병들을 좀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요게 이제 좀 문제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이타민을 좀 다시 한번 써보면은요, 결핍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할 건데요. 결핍증, 안 먹었을 때 생기는 병을 결핍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요, 바이타민 첫 번째로다가 바이타민 B1 그리고 바이타민 B2 그 다음에 바이타민 C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타민 A, D, E, K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왜 안 썼냐면요, 아니 왜 아까는 A, B, C, D 이렇게 썼지만 왜 이번에는 이렇게 썼습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쓴 이유는요, 얘네들을 또 좀 한번 구분을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제 B군, 이게 B1, B2, B3 쭈르르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이타민 얘네들을 B군이라고 불러요, 흔히. 그래서 이제 바이타민 B군하고 바이타민 C는요, 물에 잘 녹기 때문에 우리가 수용성 영양소라고 부릅니다. 수용성 영양소. 그래서 얘네들을 조금 묶어봤고요. 그
그 다음에 이제 바이타민 A, D, E, K 얘네들 있죠. 얘네들은요 물에 잘 안 녹아요. 그래서 얘네들은요 우리가 지용성 영양소다라고 불러요. 지용성 영양소. 잠깐만요. 이거 조금 이제 공간을 좀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뒤에다가 써볼게요. 바이타민 A, D, E, K가 되는 것이고요. 얘네들은 뭐라고요? 얘네들은 우리가 지용성 영양소다 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거예요. 물에 잘 녹는 놈들, 물에 잘 안 녹는 놈들. 요것을 이따가 이따가가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들이 소화 파트에서 이제 흡수 배울 때 얘네들을 이제 구분해서 따로 흡수하거든요. 그 흡수되는 그 라인이 좀 달라요. 그래서 얘네들을 좀 나눠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결핍증 지금 하고 있는데요. 바이타민 B1을 안 먹으면 어떤 병에 걸리느냐? 바이타민 B1을 안 먹으면 어떤 병에 걸리느냐? 각기병에 걸립니다. 각기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리가 약간 좀 저리고 다리가 이제 퉁퉁 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 못 움직이게 되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얘 안 먹으면은 이런 병이 걸린다.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바이타민 이제 B2 같은 경우에는요, 얘를 잘 안 먹으면은 이제 피부병에 걸리게 돼요. 피부에 염증이 나고 이제 피부가 좀 안 좋아지는 그런 병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바이타민 C를 안 먹게 되면은요, 괴혈병이라는 게 그래요. 괴혈병이라는 것은 뭔가 이제 피가 많이 나는 건데, 이제 잇몸 이런 데가 약해져가지고 조금만 자극을 줘도 이제 피가 잘 나는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와서 지용성 영양소 중에 바이타민 A를 잘 안 먹게 되면요 야맹증에 걸려요. 야맹증은 밤눈이 어두운 거예요. 우리가 이제 불빛이 조금만 있으면요 우리가 이제 명암 이런 거를 잘 구분하는 게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밤에도 뭐 불빛이 좀 약하더라도 우리가 뭐 저기 사람이 있다, 뭐 나무가 있다, 뭐 집이 있다, 도로가 있다,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바이타민 A를 잘 안 먹어가지고 야맹증에 걸린 사람들은 약한 불빛에서 명암을 잘 구분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밤눈이 되게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야맹증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타민 D 같은 경우에는요, 얘를 잘 섭취를 안 하면요, 구루병이라는 게 걸려요. 구루병은요, 뼈가 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성장기 때 바이타민 D 섭취가 잘 안 되면요, 자라나는데 뼈가 휘는 거예요. 보통 이제 다리 같은 게 이렇게 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다리 형태로 자라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바이타민 E 같은 경우에는 얘를 잘 안 먹게 되면요 빈혈이 걸립니다. 빈혈에 걸릴 수 있어요. 빈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어지러워라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그 뇌에 산소가 잘 공급이 안 되면은 우리가 이제 뭐 빈혈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약간 좀 어지러움을 느끼면서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는 그런 질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바이타민 K를 잘 안 먹게 되면은요 어떤 병에 걸리게 되냐면요 혈액응고가 지연이 되는 이런 불상사가 생깁니다. 혈액응고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뭐 상처 나면은 뭐 삐딱지가 생긴 다음에 이게 금방 이제 굳잖아요. 그래서 혈액이 이제 피가 멈추잖아요. 피가 멈추는 걸 혈액응고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이타민 K를 안 먹으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바이타민들의 어떤 이제 뭐 걔네들의 어떤 특성이 되겠죠. 잘 먹으면은 여기가 더 원활한다라는 거예요. 잘 먹으면은 여기가 더 원활한다라는 건데 안 먹으면은 이런 병에 걸린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결핍증으로 바이타민을 조금 외워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부영양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물, 무기염류, 바이타민 얘네들의 특징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알아봤는데요. 그 밖에도 뭐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이 특징들이 좀 더 추가되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제 교과서라든지 학교 수업을 들으시면서 추가적으로 좀 메모를 하셔가지고 딱 영양소에 대한 특징들을 딱딱딱 이렇게 정리하시면서 학습을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